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에코프로 어제는 미친 듯이 이제 아래로 급락을 하더니 오늘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등도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그죠? 자, 정말 이제 밀릴 때도 무섭지만 이렇게 이제 반등이 툭 튀어나와도 그러니까 도대체 이 방향성을 예측을 하기가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긴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도대체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저점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팔고 도망쳐야 되는 건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에코프로 바로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는 이제 깨지더라도 뭐 오늘은 지켰지만 그러니까 밀리더라도 이 하락에 대한 구간은 이제 매수로 꼭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매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주포들이 정석대로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전환을 하느냐, 아니면 저점을 뭐 한 차례 툭 깨버리는 뭐 개미를 털고 나서 그리고 반등을 하느냐. 그러니까 형태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절대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에코프로의 이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죠.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저점을 깨는 이 매도가 나오더라도 지금 코스닥은 이미 지금 앞전에 큰 조정들이 나왔고 조정에 대한 이 형태 자체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예요, 매수. 코스닥도. 자, 제가 이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짚어드렸는지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이 하락 파동을 보시면은 1차와 2차와 이 3차 하락이에요. 보통 2차 하락이 이렇게 가장 강하게 나오면 1차와 3차는 좀 비슷한 크기로 밀립니다. 얼추 보면 지금 그 흐름이 거의 다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충격파가 나오더라도 기술적 반동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크다. 그 구간에서 에코프로도 이제 저점이 만들어질 확률이 상당히 크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보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주포들이 설계한 이제 조정의 마지막 파동이다라는 거죠. 즉 라스트 파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겁을 먹고 던질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매수의 기회로 노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실제로 뭐 주가 흐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시그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줬습니다. 밀리다가도 뭐 심리적 마지노선인 10만 원대를 오늘도 깨진 않았고 지켜줬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뭐 지금 최근에 코스닥 뭐 거의 매일 1,500개,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락이었잖아요.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코스닥 상승 개수가 많은 게 일주일 내내 뭐 1,100개, 1,500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오랜만에 이제 코스닥 훈풍도 불어줬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하방 경직을 보여준 이 에코프로, 그러니까 이 흐름대로 이제 반등에 대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장중에 눈에 불을 켜고 노려야 될 진짜 매수 국점은 도대체 어디인지 오늘 시간에 제가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이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에코프로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차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조정에 대한 이 흐름 자체가 이제는 정말 막바지 조정의 형태를 보인다는 거죠. 계속 표현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지난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에코프로 10만 원일 때도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뭐 6월 11일 때죠. 상당히 이제 강력하게 강조를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오는 이 반등 파동이 진행이 됐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챙겨 먹고 나왔죠. 왜? 어차피 그러니까 전환이 나올 때 V자 반등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는 다시 한번 바닥을 더 확인하러 내려오는 리테스트 파동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정확하게 그 리테스트를 하러 내려오는 하락이 지금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시 비중을 묵직하게 한번 실어볼 타점을 째려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결정적인 시점이 이제 정말 머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장중에 돌아서는 걸 이제 조금만 더 확인하는 그 확인 과정, 이게 좀 필요하긴 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일단 여러분들 일정으로도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이제 정말 이제 7월 달에 며칠 얼마 안 남았어요. 맞죠? 제가 예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 시장에 대한 전환, 에코프로에 대한 전환을 말씀드리면서 뭐 이야기했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부양책이죠. 그 기대감이라는 게 분명하게 지금 깔려 있어요. 최근에 이제 나오는 뉴스 좀 챙겨보니까 뭐 일정이 뭐 살짝 좀 미뤄지긴 했던데 어찌 됐던 간에 이 정책이 발표가 되면 시장에는 이제 엄청난 이 훈풍을 불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코스닥 시장의 특징이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부양책이 발생이 될 때만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 줬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정이 다가오기 전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에코프로도 현재 라인에서는 이제 하방 경직, 그러니까 바닥을 완성을 좀 해놔야 돼요. 그 바닥을 만드는 형태가 지금 이제 뭐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루하게 지금 하락 파동으로 나오는 거죠. 파동으로 지루하게 나오고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식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아주 재밌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뭐 박스권위로 기어가든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으로 꼬꾸라지던 간에 저점이 3번 형성이 되면 그 뒤로는 아예 다른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신 대로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할 때 박스권에서는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보통 어떻게 되냐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제 레벨업을 하는 구간이 만들어져요. 반대로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으면 똑같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저점을 딱 갱신해 놓으면 이 다음 파동부터는 이제 하락을 끝내고 위로 이제 돌려 세우는 반등에 대한 사이클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1번과 2번 이거 둘 다 뭐 그림체는 달라도 이론은 같은 거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박스는 횡보로 누워서 나오는 것뿐이고 하락 파동은 그 지지가 이제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메커니즘 자체는 똑같다. 그럼 왜 주식시장에서 이런 3회 법칙이라고 하죠? 3회 법칙이 유독 좀 자주 튀어나오냐? 자, 박스권에서는 바닥을 3번이나 확인시켜 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가 이제 찐바닥이구나 하면서 확신을 가지면서 매수 거래하는 사람들이 이 오른쪽에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받고 이렇게 레벨업을 하는 거고, 지금 같은 이 하락 국면에서는 저점이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 이제 시장에서는 정말로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밸류에이션상 너무 싸다라는 인식이 박히면서 이제 낙폭과대 관점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추세를 전환하는 흐름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3회 법칙이 이론이든 실전이든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럼 지금 에코프로 차트 보시면 어떻죠? 이번에 지금 바닥을 만들어가는 이 파동 몇 번째 저점인지 딱 보이시죠? 제가 말한 3번째 저점이다라는 거죠. 자,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 번의 저점과 두 번의 저점과 지금 3번째 저점을 현재 갱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장중에 뭐 직전 저점을 툭 깨고 내려가는 뭐 공포의 투매의 파동으로 나오든 아니면 기가 막히게 지지를 해주는 흐름으로 나오든 결론은 뭐냐면 이 구간은 이제 우리가 매도가 아닌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럼 주주님들 입장에서 지금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추세가 위로 딱 전환이 되는 그 기가 막힌 그 타이밍, 주식 타이밍이니까요. 타이밍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거죠. 이 전환 타이밍을 아는 게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면 주포들은 물량을 쥐고 위로 이제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그 결정적인 대전환의 흐름이 제가 보는 맥점 분봉 차트에는 정확하게 시그널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자, 저항을 받던 주가가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하면 우리가 그동안은 이렇게 이제 짧은 반등만 챙겨 먹고 나왔다고 하면요. 자, 이번에 지금도 이 저항인데 확실하게 이 돌파의 신호가 나와준다면 그건 이제 앞선 파동과 다르게 그러니까 단순한 반등 파동이 아니라 여기서는 추세의 대전환 신호가 발생할 거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지금 이제 하락도 점점점 완만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각도가 점점 완만해지고 누워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 위에서 이제 짓누르던 주포의 매도세 강도가 이제는 확실히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힘이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하방 경직과도 같은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자리가 뚫어내는 돌파가 나와주면 그 뒤로는 아주 강력한 대반등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 에코프로의 5월 달부터 진행이 됐던 이게 지금 하락 파동의 전체인데 여기서 지그재그로 밀리는 거죠. 이 전체적인 하락 파동에 대한 기술적 반등, 강한 반등에 대한 사이클이 드디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 앞전 바닥 라인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그 돌파되는 시점에서 자,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제 강조를 해드렸죠. 그죠? 비교하면서 볼까요? 그러니까 이 자리랑 똑같은 거죠, 지금 이 자리.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항 밴드가 상방으로 돌파가 되면 여기는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매수로 진입을 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흐름도 보면 일단 심리가 지지를 받은 것 그리고 쌍바닥을 어느 정도 그리고 나서 유의미한 수급이 붙긴 했습니다. 다만 장 마감이 될 때까지 확실하게 저항선을 뚫어내는 돌파까지는 아직 못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이왕이면은 그러니까 심리가 쌍바닥을 만들고 그러니까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두고 사실상 돌려세우는 반등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좋아요. 그래야지 위로 치고 가는 이 파동의 강도도 훨씬 더 강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장중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장 이 라인을 뚫어내는 그 돌파 신호가 포착이 된다? 그땐 주포들의 버스에 우리도 같이 올라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미 주포들은요, 오늘 말씀드린 그 대반등의 시나리오 있죠. 아주 밑바닥에서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보시면, 자, 여러분. 에코프로를, 그러니까 진짜 핸들링하는 주포가 도대체 누구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과거 영상에서도 여러 번 짚어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에코프로를, 이 무거운 주가를 위로 쏘아 올리는 주체는 항상 이 외국인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거에도 계속 그랬어요. 근데 지금 스급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계속 빠진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죠. 그러니까 파는 건 개인뿐이고요. 외인과 기관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주포들은 이미 뭐 우리보다 월등한 자금력, 정보력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조정의 완벽한 막바지 구간이 될 거다라는 거를 지금 다 계산을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항상 이런 자리, 직전 저점 자리는 일반적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야 당장 내일 주가가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이 눈앞의 공포 때문에 겁이 나서 못 사는 거지. 자, 주포들은 시간, 말씀드렸죠? 자금, 정보력 월등히 우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밀어버리는 구간에서도 물량을 야무지게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다음 대폭등에 대한 그림을 뒤에서 설계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나오는 이 잔파동에 절대 너무 겁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이 10만 원일 때도 비중을 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이 돌파 라인에서 일단 1차 매수 신호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죠? 저 역시 지금 이제 조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다시 매수가 라인까지 오기는 왔지만 지금 이 조정의 흐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흔들기를 멈추고 제가 말씀드린 이 결정적인 이 돌파 시그널이 딱 차트에 찍힌 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장중에 문자로 정확하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 맥점 타점은요, 현재 이 에코프로 고점권에서 이제 보유하셔가지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평단가를 좀 효율적으로 낮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추매의 맥점이 될 거고요. 저랑 같이 대응하셔서 반등을 먹고 이 라인에서 이제 비중 축소를 해서 현금을 보유 중인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매수 맥점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 에코프로 아주 이 지루한 긴 조정을 끝내고 이제는 이제 돌아서서 만들 결정적인 이 전환의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이제 매수를 할 때, 그러니까 돌파할 때가 되겠죠. 그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지금 이 빠지는 이 파동에서 지금 계속 매수를 강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만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입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환희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이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긴축 우려나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5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정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